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이펙트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이제 렌더러는 옥테인이 아니라 레드시프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옥테인 대신에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로 할 것이고요. 설정은 이전 버전대로 최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전으로 사용할 거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인 켜주시고요. 일단 플레인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800 정도로 높여주고 나서 큐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한 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 50, 50인데 한 20? Y는 사실 얼마나 됐든 상관이 없고요. Y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상관이 별로 없고, 일단 클로너를 넣어줄 거고, 클로너는 당연히 50, 50으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큐브에 필렛 넣어주시고요. 지금 UI가 여러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큐브를 한 20으로 낮춰줄게요. 20으로 낮춰주신 다음에 필렛 값도 한 1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서 20. 개수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면에 꽉 채우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뭔가 떨어지고 나서 튀어오르는 걸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플레인이라는 걸 쓸 겁니다. 플레인은 아마 다른 시간에 해봤던 분도 계실 텐데, 일괄적으로 이펙트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파라미터에서 노드 상관없고 그냥 포지션만 Y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30으로, 어차피 이 사이즈는 금방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필드에 가셔서 리어 필드 길게 클릭하시면 모양 선택이 되고요. 저희는 여기서 토러스로, 만약에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버전이 낮아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진행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토러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디우스랑 티크니스가 있는데, 티크니스는 두께고 레디우스는 넓이입니다. 저희는 0프레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스피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서요, 스피어를 레디우스나 5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0프레임에서 코디네이터 들어가시면은 이게 왼쪽에 다이아 표시가 있는데, 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뜨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키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 움직이게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 노란색이 됐을 때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초기화가 되고, 이거를 내리고 나서 꼭 찍어줘야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위쪽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0프레임으로 가서 다시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는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속이 비어있는데 그거는 아예 키프레임이 없을 때 움직이게 되면 뜨는 것이고요. 지금 채워진 거는 이미 키프레임이 있는데 움직일 때, 저희는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잡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큐브가 10프레임 정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희는 대략 한 5프레임부터 혹은 10프레임부터 이제 토러스의 모션을 잡으면 됩니다. 토러스가 0프레임, 10프레임에서 필드에서 레디우스가 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키 찍어주시면 되고요. 한 30프레임에서 100으로, 100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400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까 스피어를 켜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너무 어색하게 짝이 없죠. 여기서 애니메이트 상단에 있는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UI가 안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쇼 트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러스랑 스피어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 나서 이거를 햄버거 모양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서 보셔도 무관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피어도 지금 키프레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래졌다가 점차 빨라지면서 빵 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한 이쯤에서 한 18프레임에서부터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왼쪽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피어는 점차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토러스는 점차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재생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지금 T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원만하게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토러스 스피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서 키프레임 값을 한 15 정도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면은 된 것 같고, 저희는 한 12프레임에서 토러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얘를 좀 더 넓혀볼게요. 40프레임까지. 그러면은 네, 아직 어색합니다. 지금 네, 딱 요 타이밍이니까 얘를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그러면은 네, 타이밍은 얼추 맞게 된 것 같네요. 맞게 된 것 같고요. 이 타이밍을 그대로 가져갈 건데, 이제 일단 타임라인 층은 약간 내려주셔서 크게 화면을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디테일링을 잡아줄 건데, 일단은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재질까지 넣고 렌더링까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X는 한 17 정도? 7에도 한 90 정도를 해주고 나서 큐브에 클릭해서 렌더 태그 디스플레이에서 유지를 체크해 주시고 그라운드 쉐이딩, 이 라인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랑 안쪽에 있는 거 따로 보이게 되게 되고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클로너를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 얘를 두 개 누르고 Alt G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01로, 왜 01로 만드는지 지금 현재 하면서 느끼실 텐데, 01이 됐죠. 클로너의 이펙터의 플레인이 밑에 있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01이고 얘가 0인데 클릭해서 보시기엔 02가 들어가져 있네요. 이러면 상관이 없고요. 나는 01로 들어가져 있으면은 클릭해서 지우고 나서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02로 드래그해서 보시게 되면은 02랑 돼 있죠. 02 토러스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 바꿔놔야겠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02도 저희는 옮겨놔야겠죠. 02를 한 3프레임 뒤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튀어나오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게. 네. 그럼 이때 저희는 이 02는 파라미터에서 Y를 조금 줄여줄게요. 20 정도로. 그래야지 좀 더 네, 시간 나겠죠. 이런 식으로. 짠. 아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딜레이라는 이펙터를 만들 거예요. 딜레이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관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넣어줄 건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딜레이 같은 경우는 이펙트에 보시면 블렌드가 있고 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으로 사용할 겁니다. 스트렝스를 높이고 나서 재생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기능이고요. 이제 입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반 차이는 안 보일 겁니다. 블렌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스프링으로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디테일링을 더 추가해도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씩 더 복사를 해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03, 03이고 클로너에 이펙터가 03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이 03 같은 경우도 토러스 가져오신 다음에 2프레임 뒤로 밀어서 이 같은 경우는 10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가지 이펙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이거를 저희가 무거운 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럼 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큐브 스피어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로고 같은 거 만들어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나만 지을게요.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2개 정도만 이렇게 쓸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타임라인을 끄고 나서 간단하게 레드 시프트에서 제시를 넣고 렌더링을 할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60프레임까지만 렌더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드 시프트 는 여기 렌더 뷰 꺼내주신 다음에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넣어주시고 나서 Shift V 누르신 다음에 세이프 프레임에서 오퍼시티를 높여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일단 재질을 먼저 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드 시프트 매테리얼에서 일반 매테리얼 꺼내주시고 나서 클로노의 위쪽에다 유리 재질을 넣을 거라서 위쪽에다 넣어주시고 컨트롤 눌러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뉜 분들도 계실 텐데, UI가 이렇게 된 분도 계실 거고, 우측에 있는 게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진행을 할 것이고요. RS 매테리얼 클릭하시고 프리셋은 글래스 혹은 틴글래스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틴글래스로 만들게요. 좀 더 투명도 있는 UD 재질이 될 것이고, 틴글래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제 빨간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흰색으로,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드래그 해서 그대로 똑같이 밑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고 넣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매테리얼 저희는 쿠퍼 혹은 골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러프니스를 높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렌더링에서 봤을 때 디자인해서 보면은 그래서 다시 세팅을 좀 바꾸느라고 좀 딜레이가 됐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 플레임이 요거 위에 있어야겠죠? 클로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사실 지금 저희가 재질을 되게 이쁘게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렌더를 킨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굳이 스피어에까지 다 재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스피어 30으로 하고 32로 일단 그래도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으니까 플레인에 일단 금속색 넣어주시고 나서 색깔은 한 검정색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랑 플레인은 거의 검정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렌더링 걸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렌더링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꼭 UD 재질 빼고 그냥 금속 재질만 넣으시면 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원래는 라이팅을 되게 열심히 치는데 여기서 열심히 쳐봤자 사실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건 기능 설명이기 때문에 라이팅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 시프트가 유난히 그 프리뷰 렉이 좀 심하더라고요. 옥테인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대신에 옥테인은 약간 불안정한 게 좀 있고, 지금 계속 렉 걸리니까 꺼주시고 나서 이 정도 각도로 맞춰주시고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가로를 길게, 세로를 얇게 쓰는 편이고요. 너무 길게 됐으니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래도 보통 저는 이렇게 조명을 깔아 놓는 편이고, 정말로 라이팅이 잘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거는 편입니다. 색깔은 약간 주황 계열, 저는 주황색이랑 파란색, 보라색을 섞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파란 계열,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 계열로 갈게요. 얘는 다시 렌더링 걸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지나간 것 같죠? 나머지 얘들 다 위로 올려줄게요. 올리고 나서 확인하게 되면은 네, 너무 이 정도로 해주시고 나서 네, 프리뷰 렉이 심각하네요. 아주. 일단은 프리뷰 렉을 좀 방지해보고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아마 지금 유리디지를 넣고 렌더링 걸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굉장히 렉이 걸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됐고, 이제 렌더 세팅 같은 경우는 저도 레드 시프트를 별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렌더로 해서 이제 레드 시프트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옥테인이신 분들은 옥테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제 원래 사이즈 같은 경우는 1920, 1080으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1280으로 예시용으로 보여드릴 거라서, 그리고 렌더링 하는 게 거의 한 50프레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5프레임까지. 저희는 이제 0프레임부터 55프레임까지만 렌더링하고 세이브해서 PNG. 스탠다드 쓸 때랑 똑같습니다. 멀티패스를 다룰 때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16비트로 해주시고요. 알파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이 그 뒤에 깔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 해제하시고 돼서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경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레드 시프트 어드밴스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프로그레시브 패스를 저는 256으로 맞추겠습니다. 이제 저런 숫자들이 높아질수록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사실 이게 제가 회사에서는 26버전을 쓰고 있는데 약간 지금 세팅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세팅 노트들은 사실 다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되면 숙련도가 높아지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에서 보면 여러가지 샘플링들이 있고 옥테인보다 세팅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아마 여기 있는 것도 수치 값들을 낮춰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 값들이 있거든요. 26버전이랑 같이 달라가지고 이 레이 트레이싱을 일단 꺼주시고 나서 저는 일단 이 수치들을 좀 최대한 낮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빨리 안성물을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렌더링 진행 중인데 장당 거의 11초, 17초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최신 버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렌더 타임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패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이 체크됐으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노이징에서 이제 이것도 잘 선택해줘야 되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랑 이 두 개 숫자 그리고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은 렌더링이, 제가 이전에 레드 시프트 렌더링으로 작업했을 때 렌더 타임이 막 장당 6분씩 나고 그랬거든요. 6분, 7분. 근데 그때는 물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막 넣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13분인가 15분이 나와서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세팅법을 이렇게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6분대로 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세팅은 사실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공부 중이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는 그 전 영상들은 옥테인에 대한 자료들이 좀 많았었으니까 이제 레드 시프트로 넘어가서 레드 시프트에서 좀 자유롭게 표현했으면 좋기는 바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렌더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유리 재질이 들어갔으면은 렌더 타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오늘 한번 애프터 이펙트까지 가져가서 렌더링 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고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보여드리려고 렌더링을 늦게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샘플링 수치들을 낮추면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단 빨리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게 렌더링이 제가 그래픽카드 307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렌더링을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아마 3070의 본래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질이나 샘플링들을 낮춰서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이걸 영상으로 가져가서 이걸 영상으로 렌더링하는 걸 해볼 건데, 애프터 이펙트랑 미디어 인코더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시고 미디어 인코더까지 같이 실행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킬 때는 이제 C4D에서 렌더링이 다 끝났으면 에펙만 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 C4D에서 렌더링이 끝났으면 에펙만 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에펙을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X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컨트롤 S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는 경로가 뜰 수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는 경로가 뜨게 될 텐데, 본인이 원하는 경로에다가 이름 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렌더링했던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렌더링이 되고 이거를 시퀀스로 가져올 건데, 이 렌더 폴더에서 이 폴더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도 상관이 없고, 이미지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이름이 연속적으로 돼 있으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때 맨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시고 나서 PNG 시퀀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체크가 된 상태로 임포트를 해야지만 영상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 컴포지션 아이콘 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영상으로 드래그를 할 수가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컴포지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export add to other video encoder Q 누르시게 되면은 이 미디어 인코더에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H.264 그 다음에 소스는 높은 비트 뭐 상관없어요. 높은 비트가 어지간하면 좋고요. 또 여기서 원하는 경로에다가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나서 렌더링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영상으로까지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요.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영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 렌더링을 보통은 렌더링을 보통 아트웍만 한정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모션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성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새 지금 바빠가지고 강의 준비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도움되는 강의들로 한번 준비를 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